오늘 은평고와 신도고의 뭐 이런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학교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저희 학원에서는 좀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은평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은평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내신 기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오늘들 좀 파악하시기 쉽게 좀 흐리네요. 빔이. 범위는 일단 교과서 1, 2과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서 2개과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3월달 중순쯤 될 거예요. 이때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딩 파워. 유형 기본이라는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루 출제가 됩니다. 3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뭐 고루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당연히 듣기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돼요. 모의고사 듣기는 총 17문제거든요. 17문제고 마지막 2개 문제가 하나의 스크립트에서 2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총 16개의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16개의 스크립트 중에 4개를 선별하게 되고 그 4개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모의고사와는 다른 그런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듣기 문제라고 해서 듣고 푸는 문제 아닙니다. 듣는 순간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의 듣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들었던 거고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걸 물어보고 또는 선택지를 영어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지 영어로 출제되면 해석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근데 듣기는 듣기 나오고 나서 잠깐의 시간 그리고 다음 듣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듣고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듣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번부터 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고루 유형 출제가 돼요. 뭐 문제 수도 마찬가지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징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어법 문제가 다른 유형들보다는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한 2-3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데 반해서 이 어법 문제는 총 5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5문제 정도 내외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범위는 이 중에서 교과서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다른 시험 범위보다는.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나머지 부교재는 비교적 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출제된 문제들 모두 고르는 유형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다음 중 2개 고르세요. 뭐 이것까지도 쉬워요. 근데 모두 고르세요 하는 순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을 요약하는 이런 문제 출제되고요.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만나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첫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뭐 문제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시판의 글씨? 이게 빔이 약간 흐려서 글씨도 좀 작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유형이에요. 특이한 유형. 그래서 뭐 영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주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A, B, C, D라는 의견을 주게 됩니다. 이 의견 중에 잘못된 걸 찾아야 하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 안에서 찾아서 그대로 쓰라는 서답형입니다. 그래서 서답형이지만 솔직히 이게 뭐 영작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런 특이한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전략. 자, 이제 은평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관건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그냥 듣고 푸는 문제지라고 해서 준비 안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듣고 푸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듣고 이 내용이구나 떠올리고 그 다음에 선택지 어려운 선택지들을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크립트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아요.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습을 시켜주지만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야 라고만 할 뿐이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시험 대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당연히 뭐 대부분 학원을 보내실 거기 때문에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은평고등학교의 특징은 이 정도고요. 저희 다음에는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클래스카드라는 단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이고요. 요걸 활용해서 저희가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 수업인데요, 저희 아이는 주말 수업인데요, 주말에 학원 보내실 때 단어 시험 안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는 뭐 평일반인데요, 평일에 단어 시험 안 봐요. 수업 시간에 학원 와서. 단어 시험 언제 보냐면 아이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편한 곳에서 본인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총 5회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각 월화수목금에 밤 10시에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날의 단어를 다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했다면 통과, 다 하지 못했다면 연락을 하게 돼요. 너 오늘 단어 아직 안 했네? 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별의별 핑계가 다 올라와요. 뭐 지금 하고 있어요 라든지 깜빡했어요, 몇 시까지 할게요, 뭐 요런 핑계들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오늘이 가기 전까지 다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연락합니다. 보통은 그 시간이 11시 넘고 거의 12시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화 드리면 조금 실례잖아요. 그래서 보통 카톡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누구 단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내일 오늘 못한 것까지 해서 내일 단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요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밤에 늦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언짢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매일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단어 40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40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 새로운 단어 이외에 기존에 학습한 단어를 동시에 또 시험을 봐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단어책을 활용해서 단어를 암기시키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앞서 외웠던 단어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에서 전 수업 시간에 봤던 단어 내용을 그 다음에 예고 없이 시험 봤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왜? 이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5일,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5번. 그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 보는 단어 이외에도 이전에 5일 동안에 봤던 단어들을 또 복습해서 단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총 이렇게 2번의 단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외웠던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월화수목금까지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 시험 본 결과들을 다 저희가 취합해서 주말에 부모님께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URL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건데요. 그거 이렇게 탭하시면 그 성적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단어 시험을 본 단어 세트들과 그 다음에 그 단어 세트의 점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통과가 돼 있을 거고요. 칭찬 많이 해주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아이고 이번 주도 단어하느라 고생했네 라고 이렇게 한마디 칭찬해 주시면 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독해 교재입니다. 그래서 1350제라는 독해 교재인데요. 말 그대로 1350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한 권당.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좀 안 되는데. 이 교재 레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레벨에 맞게 지금 요 지문들로 이용해서 독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문들 단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카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 한 회당 최소한 350개 정도의 단어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요거 일주일에 보통 2회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교재의 단어들만 해도 최소 700개예요. 거기에 새로 맨날 40개. 그럼 애들 다 책 집어 던져요.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외우라고 내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숙제를 저희 수업 시간에 문제 풀지 않고요. 풀어 오거든요. 숙제로. 문제 풀 때 지문 내에서 한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이하일 때는 아이들이 지문 읽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6개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 내용이 이제 비게 돼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 어때요? 숙제하는데. 그냥 막 대충 풀게 돼요. 대충 풀게. 도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단어 세트를 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트는 시험 봐라가 아니라 미리 한번 훑어봐. 숙제하기 전에. 라는 용도예요. 그래서 단어를 쭉 훑어보게 되면 방금 훑어본 단어를 문제 풀 때 그 단어들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학습이 되게 돼요. 해석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 시험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독해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워크북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워크북 사용하기 전에 연습장에 좀 아이들 문장들 숙제 내고 저희가 좀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요걸 좀 이제 정형화 시켜서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단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부분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 덜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저희 때는 단어는 이렇게 맨날 쓰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지만 이 스마트폰 요거 이렇게 외워서 이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쓰는 것보다 눈으로 공부하는 단어가 휘발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더 빨리 잊혀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복습이라는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냐면 독해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 직접 찾게 저희가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쓰고 뜻 쓰고 동의어 반의어 씁니다. 이거 아이들이 직접 사전에서 찾지 않으면 동의어 반의어 못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까 저희가 뭐 연습장에서 아이들이 숙제로 했던 그런 문장 분석들과 해석들을 좀 연습시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제 순서 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시험의 기준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순간 모든 시험은 다 상대평가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등급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 보시고 첫 중간고사 보시고 이렇게 화나셔서 학원에 전화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뭐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A등급밖에 안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화가 나셔서 전화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점수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등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점수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 70점 받았어. 이거 미쳤네 이거. 학원에서 뭐 한 거 도대체. 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65점, 60점 받았다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가지고 놀라지 마시고요. 등수로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 혼내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거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요. 제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